공룡을 우리가 꺼먹을 수 있었다면, 튀겨먹을 수 있었다면 무슨 맛이었을까? 당대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을 놓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세모지의 캉브로 민수도 술지입니다. 이번 편은 저는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막 엄청 미스테리한 거 있잖아요. 뭐 일루미나티 막 이런 거에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뭐 공룡이라던가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룡 이야기 중에 뭐 다양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멸종되었는지, 뭐 공룡이 뭐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맛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맛이요? 네. 맛이요? 맛? 공룡 맛? 공룡이 맛이요? 반응 되게 좋다. 공룡 맛? 공룡이 과연 무슨 맛이었을까? 궁금하지 어. 않나요? 근데 다양한 공룡 고기들 맛. 있잖아요. 뭐 사슴고기도 있고 육포 맛일까? 쇠고기도 아니, 있고 닭고기도 있는데 음. 공룡을 우리가 꺼먹을 수 있었다면, 튀겨 먹을 수 있었다면 무슨 맛이었을까? 공룡은 뭐야? 중생 때부터 백악기까지 한 2억 년 동안이나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그런데 공룡이 이제 케이프지 멸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소행성과 충돌 때문에 멸종되었다라는 설이 이제 지배적인데 이제 이런 케이프지 멸종 때문에 다 사라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공룡은 다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공룡은 중생 때부터 백악기까지 한 약 2억 년 동안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살았던 그런 생물인데요. 제3의 멸종? 네, 지금 들어서는 이제 소행성과의 충돌 때문에 멸종이 이르렀다는 설이 지배적인 그 멸종 때문에 한 지구의 50%의 생물들이 모두 다 사라지면서 공룡들은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공룡은 다 멸종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3의 멸종, 수많은 연구 끝에 이제 유카탄 반도에서 운석 충돌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때문에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학계 정설인데요. 이제 그때 거대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하면서 당시 지구는 거의 지옥불과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 구름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상의 온도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였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운석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화산들이 직접 활동을 하는 활화산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용암이 흐르는 진짜 지옥불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대 공룡들 그리고 또 좀 작고 날 수 있는 동물들만 생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날 수 있는 동물들은 왜죠? 왜 살아남았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지상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 산성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날아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렇고 또 그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반경도 넓네요. 그쵸, 육식 그쵸. 동물들은 시야가 짧으니까 네네네. 여기서 못 발견하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그 조류 익룡들은 그거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또 익룡들도 또 많은 먹이들을 필요로 하니까 많이 죽어갔겠죠. 그렇죠. 그만한 먹이들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그쵸, 거예요. 큰 동물들은 많이 죽었겠죠. 그쵸, 또 그쵸. 작고 날 수 있는 동물들이 이제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대멸종에서 생존한 생물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공룡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둘기, 닭 이런 조류들이 알고 살아남은 공룡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익룡의 후예인가요? 익룡은 정확히 말하면 공룡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익룡과 공룡이 왜 구분되냐면 공룡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유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골반 형태거든요. 골반 형태가 익룡이랑 공룡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분기도식 분류에 따르면 이제 조류는 공룡류에 포함되고 또 공룡류는 파충류에 포함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조류, 공룡류 그리고 파충류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포유류인 것이랑 같이 이제 조류는 공룡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룡의 진화트리를 보시면요. 조류는 깃털이 달린 공룡에서 진화를 했는데요. 깃털이 달린 공룡. 네네.
그래서 공룡이 어떻게 새가 되었는지에 따른 시각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조새의 화석인데요. 시조새의 화석을 보시면은 까치랑 비슷한 깃털이랑 부리가 존재하고 또 긴 꼬리뼈, 골격, 날카로운 이를 갖고 있는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공룡과 새의 중간 형태인 거죠. 보시면은 이제 시조새가 어떻게 닭이 되었는지, 어떻게 조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그러면 시조새가 그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라고 하면 음. 공룡에서 어떤 이유로 분화가 된 거네요. 파충류 그 육상 동물에서 이 진화틀을 보시면요. 맨 공룡이라고 처음에는- 하는 게 너무 커서 맞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나 초식공룡 같은 간단한 분류로 나눠지고 이제 그런 뭐 새 벌레를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뜯어먹는 공룡들이 깃털이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해요. 그래서 깃털이 있는 형태로 진화한 애들이 이제 시조새가 되고 이제 그 애들이 날기 시작하면서 조류가 된 거죠. 그럼 깃털이 있는 종류가 된다는 건 약간 자기의 체온 보유였을까요? 아니면 그 깃털이라는 자체가 그 나는 것의 목적으로 점점 생긴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설이 다양한데 첫 번째는 뭐 체온 보존하기 위해서나 둘째는 이제 번식에 좀 유리하기 위해서 본인을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다. 아니면 셋째로는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발전된 것들이 이제 날기 시작하는 용도로 생겨났다라는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있던 게 안 서서 없어지는 거는 가는데 없던 게 이렇게 생기면서 진화한다는 게 되게 상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맞죠? 다양한 것 특히 그냥 이렇게 우리 가이기가 하나 생긴다고 치면 잘 수영을 많이 하면 그런다 치는데 깃털처럼 아예 새로운 게 생긴다고 치면 맞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게 진화가 되나?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실 유전학적인 거여가지고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 돌연변이로 인하여 우리가 생존을 더 맞아 하는 게 맞아. 유리할 때만 그 그게 남는 그 후손이 남는 계속 거지. 이렇게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한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의 수익 뭐든 우리가 인류의 약간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거야. 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백악기 대멸종이 있기 전부터 새들이랑 공룡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친구 같은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였던 그럼 거예요. 그때 새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새와 비슷하게 생겼나요? 비슷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뭐 독수리 정도 생각해요. 또 한 새가 이만? 공룡이라는 증거는 또 있어요. 아까 그 익룡이 공룡이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도 공룡이라는 동물만이 가진 유일한 특징 이 생물은 공룡이다라고 구분짓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골반의 형태입니다. 그 공룡은 골반에 큰 공룡이 있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골반이 뚫려 있고 허벅지 대퇴골의 상단 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골반이 이렇게 쏙 끼워지는 들어가는 구조로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근데 이 구조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바로 삼계탕을 뜯어 먹었을 때 봤던 그 닭의 구조, 그 닭의 골반 형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닭의 골반 형태를 보시면은 이거 새의 골반 형태인데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기역자로 끼워져 있는 형태. 이제 이것을 이게 뼈예요? 네 이게 이제 새고 얘가 공룡인데 유사하잖아요. 네. 사람도 구멍이 있던데 골반에. 우리가 매일같이 먹던 닭이랑 치킨은 이제 공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우월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당대 최상위 포식자였던 공룡을 먹고 네. 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충류 모습의 그 공룡이 있는데 지금 새의 모습이랑 좀 다르잖아요. 분명 피부도 달랐을 것 같고 생존 그쵸, 환경이 그쵸.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 맛이 같을까 진짜?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건가? 맛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튀기면은 진짜 치킨 맛이 난다고 생각해도 되느냐? 정말 공룡이 그럴까? 치킨 맛이 날까? 라는 궁금증을 지금 만들어내셨는데 궁금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치, 그치. 조류들도 맛이랑 고기색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쵸. 닭은- 타조랑 닭이랑 네, 닭은 하얗잖아요. 꽁이나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도 종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다를 거예요. 이제 고기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는 이제 그 근육의 사용 방식이랑 먹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공룡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깜짝 놀래켜가지고 확 잡아먹잖아요. 그쵸. 자, 근데 큰 공룡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봤어요? 계속 주라기 공원에서 이렇게 아, 가만히 있다가 가만 보고 그치, 있다가 그치. 갑자기 달려들어. 근데 맞아, 그게 맞아. 숨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치. 걔네들은 장거리 운동을 했을 거야. 마치 그냥 마라톤 상대가 지치기 전까지 내가 먼저 잡아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뛰었을 거예요. 지속적인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미오글로빈이 필요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빠른 움직임을 하는 것은 좀 미오글로빈이 적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미오글로빈이 헤모글로빈이랑 굉장히 발암이 비슷한데 굉장히 유사한 분자예요. 그래서 근육 속에 산소를 공급해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오글로빈이 많을수록 고기의 색이 적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쇠고기라던가 오리고기 이런 애들이 빨간 이유도 이 미오글로빈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생각해 보면은 살은 뭐 흰 편이긴 하지만 다리는 어느 정도 빨갛기도 하고 하지만 그쵸. 특히 이제 닭가슴살은 완전히 희잖아요. 그쵸. 이제 그 이유도 닭이 날개를 사용할 때는 얘가 장기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빨리 잠깐 움직이면 쓰죠. 잠깐 네,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산소 운동만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미오글로빈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산소를 머금지 않고 뛰기 때문에. 근데 그에 반해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오글로빈이 많아서 적색을 띠는 거죠. 닭다리 양빨 같은데. 그래서 오리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날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걔네가 원래는 기러기목이래요. 그래서 원래 장기간 비행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오글로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뭔데? 그 뭐 사람 고기를 먹지 않지만 단거리 육상하시는 분이랑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모든 공룡이라고 치킨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동물들, 작은 공룡들만 이제 좀 닭과 비슷한 맛을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 공룡은 굉장히 작고 닭이랑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공룡이기 때문에 닭이랑 굉장히 비슷한 식습관 그리고 근육 사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치킨 맛이 날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이제 거대한 공룡들은 피부 두껍고 막 이런 애들. 그렇죠.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뭐 소고기, 저희는 또 흔히 먹을 수 없지만 뭐 사슴 이런 고기들이랑 비슷한 적색력을 가질 것인데 이제 특히 이제 새랑 조류랑 비슷한 유전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매나 독수리 같은 고기들이랑 아주 유사할 것이라고. 매나 독수리는 또 장거리 비행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은 미오글로빈이 많은 거죠. 그 고기 맛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을 먹느냐예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닭이랑 오리 이런 애들은 뭐 실제 살아있는 그 육식을 하진 않잖아요. 오리는 생선을 먹기는 한데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고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생물을 먹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매랑 독수리랑 좀 더 비슷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공룡을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다시 복제시켜서 살리지 않는 이상 그 고기를 먹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서 치킨이라던가 오리를 먹으면서 이 고기는 누구누구의 고기 맛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치킨을 먹으면서 공룡의 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의 이야기를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